사실 지금 전당대회에 굉장히 관심 많으시잖아요. 그러니까요. 한 대표 나옵니까? 뭐 이건데. 그 질문을 제가 다음에 예. 드리려 했는데. 결론적으로는 전당대회 자체가 네. 언제 할 거냐 이것도 중요해요. 왜 그러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특검 세계가 이제 7월부터는 실질적으로 돌아갈 텐데 벌써 내란 특검은 김영은 전 장관에 대해서 그 또 영장을 쳤어요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 안 하고 그냥 전당대회만 당 사정만 보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. 제 얘기는 예를 들어 7월부터 막 당에 막 미사일 쏘듯이 막 소환장 날라오고 막 하는데 그렇죠. 일단 7월 1일부터는 지도부 구성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없고 뭐 송원석 당대표 권한대행이 될 텐데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네네. 그분이 정책위의장 한 분이랑만 그 둘이서 뭘 하기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. 지도부를 구성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그 작업을 하고 전당대회를 한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45일이 걸려요. 공고하고 네네. 뭐 하고 하는 게 이제 45일이 걸려요. 그 기간까지 하면은. 네네. 그러면은 최소한 7월 10일 정도에는 비대위가 출범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. 8월 안에 하려면. 그게 가능할까 싶고 그 난리통에 될까? 혹자는 그래요. 아야 그럴수록 해야지. 정식 지도부랑 맞서서 싸워야지 하는데 이 특검이 맞서 싸울 특검이냐는 부분도 생각해봐야 됩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수사 관련해서 억지로 막다가 더 큰 거 얻어맞은 셈이 된 것도 있잖아요. 네네. 뭐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 특검도. 최혜병 특검이라든지. 그다음에 이제 이 계엄 관련한 이 내란 특검이라는 것은 뭐 할 말이 없고. 그러니까 이거를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특검이 막 들어와. 전당대회가 8월 30일이다. 특검이 막 7월부터 막 누구 와 하고서 뭐 누구 막 구속영장 치고 막 하는데 거기다도 그러면은 당권 주자들이 나와가지고 이 특검은 정치 보복입니다. 무리한 수사입니다. 보수를 괴멸하려고 하는 거 이 말을 해야 되는데. 그렇죠. 그걸 할 수 있어요? 그게 맞아요, 그게?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무슨 말을 할 거예요? 잡혀갈 사람은 가야 됩니다. 잡혀갈 사람은 가세요. 그 사람은 우리 당 사람이 아닙니다. 이럴 거예요? 그것도 안 되고.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. 저는. 그러네요.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.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당대회를 그때 해도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돼. 제가 볼 때는. 그렇다고 네네. 새로운 지도부가 8월 말에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미 2달을 특검이 돌아가고 할 텐데 뭘 어떻게 막아준다는 거예요? 뭘 어떻게? 그러면은 지금 대변인의 생각은 사실상 뭐 전당대회를 한다라고 해도 뭐 한 9월 좀 넘게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. 이게 전당대회를 할 만한 분위기가 되느냐, 무엇을 위한 전당대회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을 보자면 무턱대고 정식 지도부 빨리 나와야 된다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로 좀 봐야 한다. 그렇게 되면 결국은 8월은 말이 안 되고 9월부터 정기국회인데 글쎄, 그래서 저는 뒤에 해야 되나? 뭐 이런 생각도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. 그러면 추석이 넘어갈 수도 있는. 추석이 이제 올해는 또 10월 그렇죠. 뭐 10며칠인가 뭐 그렇거든요. 추석이 뒤죠. 그러면 추석 앞에 해야 왜냐면 추석 연휴 끝나고 나면 아마 국정감사를 할 거예요. 그러면 못 해요. 바빠가지고. 그리고 그 전에 하려면 그럼 9말 10초 요때 해야 된다는 건데. 그 우리 마음대로 되나? 야, 그러면 이게 시간이 전당대회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또 이제 관건이 되는 게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대비할 수 있는 그것도 있는데. 그러면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전당대회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오는 게 도움이 됩니까? 도움이 안 됩니까? 이렇게 되겠죠. 전당대회가 늦춰질수록 당 상황은 이제 실체가 드러나고 맞을 거 맞는 상황이 되잖아요. 맞고 나면 아프죠. 상처도 나고. 그렇죠. 막 어디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? 그때 되면 당 상황이 지금처럼 똑같이 뻣뻣해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전반적으로 원내가 송원석 의원 60표 나오고 이런 분위기는 더 이상 못 갈 걸로 보여요. 그리고 그때 되면은 야, 이 당이 그래도 살려면 누가 와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근데 그 누구가
뭐 다른 사람이 되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. 어허, 사실상 뭐 한동훈 대표가 될. 그러면 여전히 대변인님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지금 상태에서 네. 대선에서 나온 표만 보면 네. 겉으로 드러난 그 6대 11 보단 나을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전제가 이럴 수가 있어요. 지금 그 민간 그 지원금 주잖아요. 네, 이것도 좀 뭐 속보 나오더라고요. 예, 15만 원씩 뭐 예, 뿌린다고. 15만 원에 뭐 차등 줘가지고 많이 받는 뭐 50만 원까지 드리는데 그 좋습니다. 그거 약속하고 이제 당선된 거니까. 근데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 전에 만약에 돈도 풀어.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저희 당을 내란 특검 관련해서 수사한 걸 기초로 해서 그렇죠. 위헌정당 심판을 걸어. 그럼 법무부 장관을 거는 거예요. 헌재에다가. 그럼 이제 선거운동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.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. 야 국민의힘 후보는 당선돼봤자 당선 무효야. 아, 다시 해야 돼. 내란으로. 사표 만들지 말자고요. 어허. 그렇게 가면서 돈까지 뿌려. 어허. 그럼 이제 괴멸적 패배를 당할 수 있다. 이런 얘기도 있어요. 그러니까요. 어디까지는 지금 시점에서 본 그냥 간단한 시나리오인데. 그래서 우리가 뭐 지방선거 지금보단 낫다. 그때 되면 1년 지나니까 이재명 정부 뭐 위기도 있을 거고 지금보다는 지지율이 떨어질 거다.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. 아하.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저희는 계속 가야 됩니다. 어쩔 수가 없어요. 예상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. 아, 그러면 뭐 내년이 됐건 내후년이 됐건 그렇죠. 언제가 됐건 항상 저희는 불리한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. 지금은 그렇죠. 그래서 이제 멀리 보면 이제 총선을 보고 가자 뭐 이것까지는 하는데 사실 그러면 3년 후인데요. 어허. 우리가 3년 전에 계엄 날 줄 알았습니까? 그렇죠. 그런 거 생각하면 참 그 3년이라는 시간은 한국 정치에서 뭔가를 예상하기에는 정말 너무너무 먼 시간이다. 아하. 100억 광년 정도 되는 어허.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러니까 이 3년 사이에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지금 이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감당이 안 되죠. 네, 지금 뭐 빠르게 이제 바뀌고 있는데 일단 지금 어제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할 때도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거든요.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. 지난주만 하더라도 그게 한 7대 3 정도 됐었습니다. 나와야 된다. 나오셔야 된다가 7. 근데 이게 5대 5로 5대 5로 바뀌었습니다. 5대 5로.